yesterday kissed me, and that kiss was so true. I guess I should know better when it comes to fall. Yes, I should know better 부동산 경매 when it comes 초보가 고수되기 honey. 그 3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죠? Only Yesterday라고, 이게 이제 어디 누구 노래예요? 누구 노래냐면 Taken by Tweez라는 뭐 그런 노래인데, 그런 팀에서 부른 노래 같은데,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은 Before You Go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김 사장 오프닝 하다가 코 나왔어요. 어떡하냐. Before You Go라는 이 뉴욕에서 트럼펫 연주자와 그 다음에 남편하고 불화를 겪는 어떤 여인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지만 각자 갈 길을 간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인지 불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 또 불륜은 뭐, 이렇게, 뭐, 육체 관계를 맺고 뭐 이러는 게 불륜 아닌가? 하기야, 정신적 불륜이 더 진짜 불륜이지. 자, 어쨌든 하여튼 그런 노래 중에 이쁩니다. Only Yesterday. Only Yesterday. 자, 부동산 경매 최고 고수되기 명쾌 이강사님을 모시고 3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미진했던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토지 별도 등기 경매 물건이 진행되는 세 건을 한번 뽑았죠. 예. 뽑아서 아무거나,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랜덤. 근데 그 중에서도 신건은 제외하고, 예, 한 3건 정도를 추려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이 3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간단하게, 개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지난번 강의, 방송 들은 분들은.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해줘! 무슨 자판기야? 정리해! 정리해봐. 토지 별도 동기가 뭐야? 정리해줘.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그 별도 등기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내용이 근저당권이다. 라고 하면 이 근저당권을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 그 낙찰자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제일 중요한 게 알아야 되느냐, 안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그 우리 경매 현황조사서라든지 뭐 매각 물건 그 현황조사서 이런 데 보면은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등기 내용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안 가르쳐주지 이 새끼들이. 안 불친절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확인하는 게 이제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일단 이제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 내용이 근저당권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선은 이제 뭘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느냐면은 그 매각 물건으로 나온 것이 건물만이냐 아니면은 대지 사용권을 포함해서 이 토지 건물이 같이 이제 매각이 되는 거냐. 이거는 이 법원에서 나온 뭐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만 매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지 사용권까지도 낙찰자가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죠. 건물만 매각인 경우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표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건물만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냐, 아니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냐, 라는 거를 이제 따져서, 만약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한다면, 토지 별도 등기로서의 저당권은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있지 않는 한 다 말소가 되니까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나 지역권, 이런 것들의 부담은 별도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지상권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지역권도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으니, 토지, 낙찰받아서 활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토지 별도 등기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건재당권이든 무슨 가압류 채권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건재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또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가압류 채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나? 본안소송의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네.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든지 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제3자가 또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건재당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이제 직권으로 이제 말소가 되니까 말소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이제 민사집행법에 소재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권은 다 소멸한다. 특별 매각 조건이 없다면 이게 소재주의야. 그러니까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배당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어쨌건 실체법적으로는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말소 청구를 하면 말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제 소송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뭐가 달라? 저당권의 부담을 인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당권의 부담을 왜? 왜? 해라니 특별 매각 조건에 저당권 인수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해야지. 특별 매각 조건에 그러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 없다면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특별 매각 조건에 그런 게 없다 그렇지.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토지 별도 등기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불나방처럼 소처럼 들이대면 이건 인수 안 할 거야라고 이렇게 들이대면 곤란하지.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해온 세 가지. 경주에 있는 경주시 외동호 입실리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 있는 글로리아 아파트. 글로리아 아파트는 내가 가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아파트 세 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각각 경매 물건이 진행 중인데, 토지 별도 등기 세 건이. 자, 경주시 외동호 입실리에 있는 거는 2017 타경 915번, 그리고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 있는 현대 글로리 아파트는 하나하나 합시다. 사건물을 불러줘야 사람들이 일단 찾아놓지. 2017 타경 2313, 그 다음에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그 아파트죠. 장미 아파트인가요? 이거는 2017 타경 3211. 이 세 가지 아파트가 다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지 우리 명쾌 이 강사님. 우선 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3분 50초. 이 세 건을 검토하는 데 걸린 시간이 13분 50초 정도. 말하자면 열심히 검토를 안 했다는 거지. 자, 우선 이제 그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2017 타경 915 이 물건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2층 202호가 이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형식으로 임의 경매가 개시가 된 사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는 이제 2번 정도 유찰이 됐는데 아마 이제 유찰된 이유가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게 이제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일단은 들어요.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자면 82제곱미터니까 우리 한 32평 정도로 보면 되겠고, 언제 지어졌죠? 이게 건축 승인이, 사용 승인이 2013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비교적 새 아파트네. 새 아파트죠. 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억 8,600인데 지금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9억 1,000인데 제가 이거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낙찰된 이 아파트 낙찰된 그 사례를 봤더니 1억 한 2천, 3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 가격 같으면 아주 좀 그래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대지권이 있어요. 대지권이 이제 있고, 대지권 등기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물건은 내 생각에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토지 별도 등기 내용이 뭐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 토지 별도 등기에 존재하는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하는 방법. 첫째, 자, 집합 건물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자,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 등기부도 어디를 보느냐? 표제부를 봅니다. 표제부. 자, 표제부를 보면,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 건물의 표시 부분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표시 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지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한동 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부분에 이 표제부가 그 건물의 표제부, 건물의 그 형상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요 전유 부분의 부분 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대지권 표시 부분에 보면은 그 표시번호 2번 단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에다가 1토지, 그러니까 한동 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가 지금 이 등기부상으로는 1, 2, 3번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1번 토지 1번 토지에는 을구 19번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임의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대지권의 목적인 이 지분권에 존재하는 근저당권까지 다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든 말았든 관계없이 이게 특별 매각 조건이 별도로 붙어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멸한단 말이에요. 소멸하는데 그 매각 대금 완납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할 것이기는 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토지 등기부를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토지 등기부를 확인을 하는데 이제 아까 을구 19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 이제 을구 19번을 딱 가보면은 19번을 가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등기부가 19번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주말이 되어져 있어요. 하하. 그죠? 그리고 그렇네. 순위번호 20번에 19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코도 아니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말소가 되어져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만 말소, 그 그렇지. 별도 등기라는 그 표시만 말소하지 않았다. 그렇지. 이런 그 얘기가 부분만 되네. 말소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저당권 토지 별도 등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집합 건물 그 표제부 사항에 표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 거죠. 지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 뭣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단지
이 건물의 값어치, 토지, 이 아파트의 시세만 확인하고 자기가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 그 금액대로 쓰고 들어가면 된다.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 문제라든지 이거는 지금 변론을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만인데 이것도 보니까 임차인이 없고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뭐 임차인이 보증금을 떠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없네요. 그죠? 또 괜찮네. 그러니까 확인해 봤더니 시세가 이게 1억 8,600원 조금 높이 그 조금 부풀려진 감이 없잖아 있고 시세는 제가 뭐 이 서울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에 2017년도 2016년 16년도에 낙찰된 사례를 봐서는 1억 2천 3천 이 가격이 낙찰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최저가로 받으면은 한 3천만 원을 보내. 최저가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문제는 이 아파트가 두 동이에요.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입실이 이쪽이 지금 울산 공단이 커지면서 그 공단 배우 주거지로서 지금 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울산 시내까지 출퇴근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경주로 출퇴근하기도 그렇고 한 사람들이 이쪽 울산 외동업 쪽에 울산 외동업이 아니라 그 경주시 외동업 쪽에 주거용 그 건물을 주거용 아파트를 좀 선호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향하고도 가깝고. 네. 자, 이 물건은 어쨌든 2017 타경 915호 10월 16일 며칠 안 남았네. 그래요? 그때 경매를 16일에 진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별도 등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자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건은 아웃. 그 다음 뭐죠? 자,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1번지 현대그로리아 101동 6층 607호. 이거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같아요. 네, 조금 대규모,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고, 요게 이제 경주하고 울산 딱 그 경계 지점이 있어요. 옛날에 1996년도였는 것 같다. 5년도, 6년도. 이 사용 승인이 96년 10월 17일 날. 95년인가 6년이었는데, 여기에 아파트에 그 밤에 놀러를 갔어요. 이 아파트에. 여자 혼자 사는 아파트에 남자 3명이 놀러 갔어. 96년도에. 96년도인지 5년도인지 내 기억이 결혼 전인 것 같아. 95년도 같으면 사용승인도 되기 전에. 96년인갑다 그러면. 96년 10월인데 사용승인이. 하여튼 95년에서 6년 그 7년 그 사이야. 어쨌든. 그래서 김사는 나이가 많은가 봐. 니하고 똑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응? 아파트에서 이 여주인이 내주는 진도 홍주를 마셨어. 진도 홍주가 몇 도냐면 70도거든. 70도야, 70도. 빼갈보다 더 세. 엑스레이 찍는. 붉은 수수밭에 나오는 그보다 더 세. 그래서 그걸 딱 3잔을 마셨는데, 이 아파트에서 진입해가지고 올라오는 도로가 약간 이렇게 가팔라요. 올라오다가 쓰러져 버린 게 두 사람이 다 뻗어버린 거야. 나는 석 잔 마셨는데. 물론 조금 큰 잔이긴 했어. 니는 괜찮고. 둘이 쓰러져가지고 아파트에 그 올라오는 그 진입로에, 근데, 그냥 차가 모르고 이게 확 내려와 버렸으면 밟고 지나가 버렸겠지. 근데 내려오면서 빵빵 하더라고. 겨우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글로리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네요. 네. 무슨 신석기 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어쨌건. 나는 바로 어제 같아. 어쨌건. 자, 이게 지금
그 건물 면적은 71.82제곱미터니까 한 28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 면적을 가지고 있네요. 감정가는 1억 3,800인데 두 번 유찰돼서 지금 8,800까지 떨어졌네요. 네, 8,832만 원. 자, 이게 지금 이제 대지권이 16,032제곱미터 중 25.15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토지 별도 등기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살펴봐. 그러면 이제 자 제일 먼저 뭘 본다? 집합 건물 등기부를 본다. 아,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부에 한동 건물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 건물의 표시를 딱 보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를 보니까 건물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1층 뭐 몇 제곱미터 뭐 이런 쭉 나오고 그 밑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들이 이제 합필이 되어져 있지 않은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 토지들을 쭉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6필지네요. 6필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필지가 이게 이제 1번 필지가 되겠죠. 621번지. 621번지. 이게 이제 2000년 7월 21일 날 이게 이제 대지권 등기를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표시번호 2번에 가로 열고 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전사를 했다는 거지. 폐쇄 등기부에서 전사했다. 자, 이 전사를 했는데 이 고기 2번에 보면은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1, 2, 3, 4, 5, 6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이게 6필지인데 이 6필지에 관해서 별도 등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폐쇄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치. 이거는 이 등기의 내용을 이 등기부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등기부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폐쇄 등기부를 떼봐야지 그래야지 이 별도 등기 내용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별도 등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는 부분에 보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대지권의 표시가 있는데 이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 비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부분에는 이 대지권 자체에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경매상 채무자인 이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동 건물의 대지의 한동 건물의 대지 여기에는 별도 등기가 있는데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폐쇄 등기부 떼보고 알아보고 안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등기부를 읽을 수가 있는데 영 불안하면 이제 떼봐야지, 그죠? 불안하니까 떼봐야 되는데 자 추측컨대 이게 이제 이 소유권 관계를 쫙 보면은 수많은 공유자들이 이건 집합 건물이고 토지 등기부 때.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를 이렇게 이제 보면 이 토지 등기부를 보면 지분 포기 이렇게 돼 있나? 아니 지분 포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애당초 이게 이 공유자들로 엮여져 있는 땅을 아마 아파트를 만드는 대지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땅을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뭐 주택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공유자들의 지분이 이전되고 어쩌고 하는 이 관계들이 너무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갑구람만 지분 이전 관계를 추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갑구람만 거의 이게 갑구람만 69번 순위번호 69번까지가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지분이 이전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전사가 된 게 막 729번 막 이런 식으로 전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폐쇄 등기부를 떼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할 거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누가 공유를 하고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유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 그 부분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니까 낙찰자가 취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내가 다 이 폐쇄 등기부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별 실익이 없고 별 실익은 없다. 그리고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13-18번지 외 6필지 장미 아파트 504호 2017 타경 3211번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매 목적물이고 감정가는 감정가가 이제 1억 4,600만 원. 11월 9일에 이제 최저 경매가가 9,344만 원. 예. 두 번 유찰됐네요. 두 번 유찰돼서 9,344만 원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고, 자 여기에도 대지권이라고 해서 1691제곱미터 중에서 38.514제곱미터라는 이제 전유 부분의 대지권이 있는데 여기에도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도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무엇을 먼저 본다? 집합건물 등기부를 본다. 자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역시 한동 건물 전체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그 표시번호 2번란을 보면 이게 필지가 7필지예요. 1, 2, 3, 4, 5, 6, 7번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별도 등기 이제 내용이 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에는 어떤 이제 그 제한들이 있느냐. 역시 이렇게 이제 넘겨보면 그 전유 부분 그 건물의 표시라고 해서 전유 부분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있느냐. 이건 별도 등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울산 케이스하고 마찬가지로 낙찰자가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역시 전체 전체 한동 건물의 대지 부분에 있는 부담이 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는 역시 이제 토지 등기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역시 또 뭘 떼봐야 된다. 폐쇄 등기부를 떼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별도 등기는 있으나 문제 없이 낙찰자가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네. 그러면 토지 별도 등기는 법원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 특별히 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든지 이렇지만 않다 그러면 그리고 대지권만 있다 그러면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보통 일반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잡으면 된다. 그래. 그런 얘기죠. 네. 이제 상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집합건물법상 상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제 자꾸 이제 쫄지 말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쫄지 마! 누가 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표제부를 이제 봐라. 등기부 표제부를 보는데 한동 건물의 표시를 보고 거기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별도 등기가 있느냐 아니면 전유 부분 대지권 자체에 이제 별도 등기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 이제 별도 등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는 실제로 등기부를 떼봐야 되는 대부분은 폐쇄 등기부를 한번 떼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아까 이제 울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권을 다 대지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공유자가 동의를 안 했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대지권으로 되지 않은 그런 이제 부담이 아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폐쇄 등기부를 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검토 못할 것 같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검토해 줄 테니까.
단 폐쇄 등기부를 떼갖고 오세요. 폐쇄 등기부는 등기소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 팩스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팩스 민원 신청하고 한 4시간 정도 기다리면 아마 팩스로 민원이 올 겁니다. 그럼 그걸 들고 신림동 사무실로 오는 겁니다. 우리를 보러. 자,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너무 무심한가? 아이, 뭐. 돈 벌려면 그 정도 쓰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요. 자, 오늘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실전 사례를 3가지 사례를 뽑아서 오늘 강의 방송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약속한 대로 가압류 가처분 이건 꼭 합시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밤바람이 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